거래 당시부터 거래선이 거래하고 있는 매출처를 파악하고 있다가 채권을 변제받기 못하면 제3자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채권이 보면 부실화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이제 보면 영업팀이라든지 관리팀에서는 보면 괜히 발빠르게 움직이죠.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가압류한다는 그런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채권 가압류라는 걸 하게 돼요. 채권 가압류라는 건 뭔가 하니 내 채무자가 내가 채무자한테 직접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력이 없는 경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랑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거래할 때 보면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래선이 어디랑 거래하고, 즉, 어디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디다가 매출을 하고 있는지, 그건 알 필요가 있다. 즉, 메이저 거래선들은 알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채권이 여러분이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단계가 뭐라고? 이제 채권 가압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죠? 우리가 요건에 맞게 직접 하시든가, 이런 직접도 많이 하시죠. 그죠? 아니면 법무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쪽에 조력을 받아서 우리가 보면 채권 가압을 신청하죠. 근데 채권 가압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 가압을 신청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담보도, 그죠? 담보도 일부, 현금하고, 그러면 보증보험을 한다든지 현금 담보를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채권 가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채권 가압이 돼.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보면 가압이란 건 뭐죠? 장래 집행할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즉, 제3 채무자가 내 채무자한테 돈을 주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줘버리면은 그거 주고 내가 적시에 받아와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이제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다는 방법 자체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언제 줬는지. 그래서 일단은 막아놔야 되는 거죠. 주지 말라고 막아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채권 가압류를 한 이후에 여러분이 한 역할은 뭔가 하니? 그걸 뭡니까? 가압류는 뭐예요? 보존만 된 건데 우리가 실제로 받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시합에서 그죠? 목표는 뭐죠? 현란한 드리블, 패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골인, 그죠? 골이 목표지 않습니까? 채권 관리도 마찬가지죠. 돈을 부실채권을 받아오는 게 이게 목적이지, 그죠? 어떤, 그죠? 결과, 여러 가지 또 조치들, 그거는 그죠? 하나는 뭔가, 이 중간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끝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채권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니 여러분이 집행권은, 즉, 판결문이 있어야지만 뭡니까? 그 돈을 회수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무적으로 채권 가압류를 함과 동시에 기존에 여러분 채무자 입장에 그 사람한테는 뭘 보낸다고요? 이제 보면 우리 민사소송을 하죠. 집행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본안소송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판사님 얼굴 보고서 소송 나가서 우리 변론하고 이런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급명령 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죠.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이 보면 좋다고 효율적인 거 이런 방법을 다 선택해서 집행권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이제 기존 채무자한테 여러분이 판결을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제3 채무자한테 뭐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다 전무명령이다. 물론 성격은 완전히 틀려요. 그죠? 그걸 뭘 신청할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문제죠. 그래서 이제 회사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간혹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가압류 이것도 보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라니까 한 거죠.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자동차 그런 건 빼고요. 자. 이런 걸 했다가 보면 하는 목적은 뭔가 돈을 회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압류하고 뭡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죠. 목적은 뭐라고? 돈을 회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권이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집행권을 받은 다음에 그걸 회수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거기까지 우리가 뭡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보면 적극적이라고 그럴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갖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끝을 볼 건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데 피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아주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대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은 뭡니까? 물론 그런 역할들을 보면 영업이익 관리해서 전체를 소송까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정한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이 다음 단계는 어느 단계로 가고 지금 내가 그죠? 민사소송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 별로 능력이 없다든지 아직 나가서 뭡니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면 이제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계인지 결국 여러분의 목표는 뭐라고요? 집행권은 받아오는 게 목표죠. 그걸 내가 할 거냐, 로하게 그건 누군가로 할 거냐. 그런 단계를 갖다 끝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조치 단계는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뭡니까? 그 누군가는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전체 그죠? 나무를 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전체 큰 숲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